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의지영입니다. 2021년 도봉구 참여예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주민참여 예산 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도봉구 주민참여예산 추진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중요하죠.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해서 단체장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시행해야 되는데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전에는 지방예산 편성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었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이라 하면요.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예산의 집행, 결산까지를 말을 합니다. 전 예산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주민 참여 예산 방법이 있죠. 주민 참여 제도를 통한 주민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주민 의견서는 예산서 2022년 예산안을 11월 달에 의회에 제출할 때 반드시 첨부해서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서도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다음에 단체장 소속으로 주민참여 예산기구를 둘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동지역회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 예산기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행안부가 또 이런 주민참여위원회 활성화 정도 등 이런 평가 지표를 둬서 전국에 있는 243개 지자체의 주민참여 예산들을 평가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또한 주민들이 참여 방법이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또는 사업 공모 등이 있는데 적극적인 주민 참여 방법이 사업 공모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제안서도 쓰고 또 사업 제안된 사업들을 또 심사도 하게 됩니다. 이 법적 근거에 따라서 도봉구 주민 참여 예산 운영 조례가 있고요. 이 운영 조례에 의해서 주민 참여 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도봉구 홈페이지에 다 잘 공시가 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 도봉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다들 보셨죠? 한 번씩 담당과에서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좀 간단하게 핵심 포인트들만 짚어볼까요? 2021년 참여예산 선정 결과를 보면 예산 반영된 게 사업수가 47건이네요. 제안된 거는 이제 197건이었는데 이 중에 사업수가 47건이 채택이 됐고 예산은 16억 5,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산들이 주민참여 예산이 의회에서 3개 사업 총 926만 6천 원 정도 가백 편성이 됐네요. 그래서 2020년 주민참여 예산 사업 추진 결과를 보면 10개 부서 해당 사업 있고 46개 사업. 앞에 47건이었는데 한 개 사업은 집행을 못한 거죠. 네. 그래서 15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률이 89.8%인데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주민참여 예산 사업 말고 그 사업부서에서 하는 집행률이 거의 90% 다 넘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좀 보시고요. 그래서 추진평가를 봤더니 잘된 점은 행안부 주민참여 예산자 평가에서 특별상 우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하는 건데, 우리 도봉구가 우수단체로 선정이 돼서 재정 인센티브 3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참여예산자 평가 4년 연속 가등급, 상위 등급이죠. 상위 등급에 랭크가 됐습니다. 미흡한 점도 같이 살펴보면요. 주민참여 예산의 다양성에 좀 한계가 있다. 우리가 제안된 사업들을 보면요. 안전교통, 도시환경, 좀 시설 개선 사업 관련된 사업들이 많아요. 프로그램 사업들이 좀 적은데요. 앞으로는 좀 청년 일자리 등 중요하죠. 청년들이 많이 도봉구에 모여야지 도봉구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분야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참여위원회, 예산위원회 개최 실적이 좀 저조하죠. 그래서 온라인 등으로 또 개최가 됐는데 좀 저조합니다. 또 위원님들 참석률도 부진하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한사업 공모 방식이 이원화됐는데요. 구사업과 동사업으로 이제 분리가 돼서 공모사업이 이원화됩니다. 그래서 현행은 지금 구와 동 구분 없는 공모 방식으로 일원화돼 있었죠. 그리고 동도 예산 실링 예산 규모가 설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모든 제한 사업을 심사했는데 개선된 내용을 볼까요? 먼저 구 공통사업과 동 지역사업으로 공모 방식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 사업은 좀 큰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구와 동 사업이 분리가 됐고 또 동별로 예산 규모를 설정을 했어요. 우리가 실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한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이다. 그래서 딱 정확하게 동별로 배분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동지역 사업이 주민총회에서 선정이 되죠. 주민총회에 좀 많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총회에서 선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 공통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만 또 주민투표도 병행하고 아주 다양한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앞에 이제 표를 설명한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동이 얼마나 오나. 최대 3천만 원까지 옵니다. 우리 도봉구 동이 14개 동이죠? 14개 동에 3천만 원이 배분이 되면서 총 4억 2천만 원 정도가 동별 지역 사업으로 실링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총회 아주 중요하죠. 주민자치회 관련돼서도 주민총회가 이제 마을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데요. 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스스로 참여예산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획기적인 개선 사항이 있어요. 더 깊은 주민참여, 도봉형 수기예산제 도입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올해 1조 원 정도 수기예산제를 도입했는데 이어서 도봉형도 생겼습니다. 주민들이 사업 제안을 하면 신규 사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단년도 사업이죠. 근데 기존의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봉형 수기 예산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과 지금 개선 사항을 좀 비교해 볼까요? 기존의 주민참여 예산제는 신규 단년도 사업이고 그다음에 수기 예산제는 전체 기존 사업입니다. 물론 인건비와 법정 경비는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는 제안, 심사, 선정 이런 절차를 거쳤다면요. 수기 예산제는 수기 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민관이 합동으로 수기 공론을 하고 사업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7억 내외로 설정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수기 예산제는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을 해서 시범, 확대, 정착까지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시 얘기해서 기존 행정 조직 내에서 주도적으로 기획 편성해온 기존 사업의 예산 편성 과정에 다양한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토론하고 수기하고 공론하는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 실현이 도봉구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주민참여 예산사업 공모 및 선정입니다. 구단위, 동단위의 공모 방식을 이원화시켰죠. 그래서 매년 참여예산 사업 확보를 위해서 막 경쟁을 했어요. 동별로. 선정 격차도 크기 때문에 좀 편중 지원된 부분들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천만 원씩 일률 배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 실링액을 설정하면서 실질적인 주민생활 불편한 해소 사업을 주민이 스스로 제안하고 선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치구에서 이미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12개 구가 돼요. 그래서 구와 동 단위를 구분해서 공모 방식을 이원화하는 방식이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된 반복된 내용들은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우리 전체 주민참여 예산 사업 규모는 18억 내외입니다. 제한형.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수기형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기존대로 제한형만 얘기를 드리면 18억 원 내외입니다. 저는 도봉구가 이렇게 자체 예산의 1.5%, 19억 정도죠. 19억 정도를 설정하는 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체 수입이 뭐죠? 세액 수입하고 지방세라고 말씀을 앞에서 드렸죠? 그래서 1246억 중에 1.5%, 19억 정도를 이제 공모 사업으로 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1.5% 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아주 큰 규모라고 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분야는
구 공통사업의 총사업비가 14억이죠. 동 지역사업은 4억 2천만 원인데 동별 한도액은 3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와 동 지역사업을 합해서 사업 규모가 18억 원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표로 정리된 걸 보면요. 구 공통사업은 14억, 그 다음에 동 지역사업은 4억 2천만 원인데 동별 최대 3천만 원이죠. 그러면 구 공통사업은 뭐냐? 두 개 동 이상의 구 전체 혜택이 미치는 사업도는 사업별 3천만 원 초과가 돼서, 그러니까 동 지역 사업에 3천만 원이 초과돼서 3억 원 이하인 사업들을 구 공통사업이라고 합니다. 심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현장 서류 심사를 통해서 하게 되고, 위원회 심사가 70%, 모바일 투표가 새로 또 도입이 됐죠. 모바일 투표가 30%, 이렇게 이 방법을 통해서 선정이 되죠. 동 지역사업 같은 경우 동별 최대 3천만 원인데 1개동의 혜택에 미치는 사업, 그리고 사업별 3천만 원 이하 사업을 말을 하는 겁니다. 동 지역회의, 주민총회에 상정할 사업을 또 심사를 하게 되고, 주민총회 100% 주민총회로 선정이 됩니다. 그럼 세분 추진 계획은 자료를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거에 순서, 절차를 정리한 건데요. 세부 추진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번 자세하게 중요한 것만 좀 볼까요? 주민참여에서 이제 제한사업, 제한형을 말을 하는 거, 제한사업 공모를 보면 신청 기간이 5월 이제 말까지인데 조금 더 일정은 조정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8억 원 내외입니다. 전년 대비 1억 원이나 증가를 했어요. 공모사업 내용은 주민의 복리 증진, 생활 주변의 불편 해소,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입니다. 지역 현안, 수건사업,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사업 제안이 돼야겠죠. 그래서 내 주변에서 생활의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 도봉구에 살면서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사업들을 좀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온라인 방문, 우편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사업당 이제 3억 원 이하 정도로 구성이 돼 있네요. 우리 사업 제안서 작성할 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컨설팅을 지원한답니다. 아주 도봉구가 이런 면에서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앞서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평소 사업 아이디어가 있죠. 근데 사업 제안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사업 제안서 작성할 때 도움을 주신다고 합니다. 다음은 뭐죠? 제안 사업을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해야겠죠. 법적으로 저촉이 돼 있는지, 또 유사중복 되면 예산의 낭비가 일어날 수 있으니 유사중복 부분도 보고,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공공성, 민주성, 효과성, 효율성 이 등등등을 검토를 해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동 지역 사업부터 보면 먼저 여러분들이 제안 사업들을 접수하고 발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사업부서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 검토 사업들을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이 내용들은 앞서 반복된 것 같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구 공통사업, 제안사업 접수도 이제 5월 말까지인데요. 이제 사업비 관계없이 사업을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과, 지속가능 발전과에서 타당성 검토 요청을 사업부서에 하고, 또 사업부서는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적격 사업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죠? CCTV 설치. 이건 이제 행정에서 많이 하는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동주민센터 개보수 사업들은 부적격 사업으로 분류가 됐나요? 그리고 총 사업비 3억 원 초과 사업,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또 기관이 다른 영역의 사업, 타 기관에서 이미 추진해야 되는 사업, 또 민간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은 좀 불가하고요. 그리고 시에서 지원 중인 단체 시설 등에 관한 신규 또는 직의 운영비 부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특혜죠. 어떻게 보면 이 사업들은 안 되고, 특정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제한된 사업도 불가합니다. 또한 국비, 시비, 보조사업, 경상적 경비, 인건비 등 의무 법정 경비는 제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적격 사업 목록도 좀 꼼꼼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한 사업 이제 심사를 하는 거, 제안을 했고 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제한 사업 이제 심사를 하는데 동지역 사업 심사 기간은 이제 6월 중에 하겠죠? 그래서 좀 일정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된대네요. 그리고 심사 주체는 동지역회의에서 먼저 하고 사업부에서 검토된 추진 가능한 이제 사업들 적정성을 따지게 됩니다. 심사 내용은 주민총회에 상정할 사업들을 동지역 사업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담당과에 제출한 구 공통사업의 우선순위도 결정을 합니다. 동지역 회의에서. 그리고 우선순위 결정 내용은 또 이제 담당과에 제출이 되게 되는 거죠. 구 공통사업을 보면 이제 심사 안건은 사업부에서 검토한 추진 가능한 이제 사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와 모바일 투표로 이루어진다고 계속 이제 반복되게 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획기적인 또 개선 사항이니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이제 사업 선정을 하는데 지역 사업은 주민총회에서 선정을 하고 7월 달까지 하고요. 구 공통사업은 분과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모바일 투표 합산을 해서 7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여예산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 예산안은 이제 구의회에 제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이제 위원들이시죠? 그래서 위원회 이제 구성 및 운영 관련돼서 좀 보면 전체가 70명이나 되시네요. 또 보궐위원들은 또 공개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분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도봉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상당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역사, 문화, 문과, 그리고 아동, 청소년, 청년, 일자리, 가정복지, 도시환경, 안전, 교통 이렇게 분과가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제 지역회의가 있고 이제 여러 구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 부분에서 우리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참석률이 부진했죠? 그래서 분과위원회별로 회의 개최를 확대한다고 하네요. 그럼 위원회 연간 개최 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것들을 참고해서 쭉 시기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